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GDP와 GNP가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하셨더라고요. 조금 더 오늘 그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가처분 소득 또 소비 성향이 뭐냐 하는 걸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GDP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기간에 대체로 1년 동안에 국내에서 생산한 총 최종재를 말합니다. 자동차, 다른 어떤 라면, 모든 재화를 다 포함한 거죠. 그런데 경제는 항상 균형이 될 때 뭘 얘기합니까? 공급과 수요를 얘기하죠. 그 GDP는 공급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총 생산이니까. 그래서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사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재고가 쌓이고 불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요즘에는 전체 공급량, 총 생산 능력, GDP의 생산 능력보다는 수요가 부족해요. 그럼 수요는 뭘로 구성되느냐? 여러분들이 쓰는 거 소비, C라고 흔히 표시하죠. 컨섬프션. 그리고 기업이 쓰는 거, 기업이 쓰는 것은 특별히 투자라고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정부 지출, 요즘 정부 지출을 많이 늘리잖아요. 정부가 재정을 푸는 거죠. 그것도 기업의 물건을, 기업의 재화를 사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간단히 경제학 입문 시간에는 소비 C 플러스 투자 I 플러스 G, 이게 이제 전체 수요, 총 수요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 부문에서만 일어나는 거고 해외 부문이 있죠. 우리나라 수출하는 것은 어때요? 해외 사람들이 사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 수요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수출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입도 해요. 수입하는 것은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제품을, 재화를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를 얘기할 때는 수출에서 수입을 뺀 만큼만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부문에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수요를 자꾸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고, 정부가 적자 재정을 무릅쓰고 돈을 엄청 풀고 있잖아요. 각각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비 C와 I, 투자 G, 이게 어떻게 늘어나야 되는가. 수출 수입은 해외 부문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하기 어려울 때가 많죠. 자, C, 소비는 여러분 뭐가 있어야 소비를 해요? 여러분 가처분 소득이 많아야 소비를 하잖아요. 긴급 재난 지원 소득도 정부가 나눠줬잖아요. 소비하라고. 투자는 기업이 투자해야 되는데 기업이 자기 자본으로 투자할 때도 많지만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잖아요. 그 이자율입니다. 이자율을 낮춰야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이건 정책 변수예요. 정부는 경기가 너무 침체되니까 세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적자 재정을 일으켜서라도 지출을 많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정부 지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업의 투자는 이자율과 또 미래 경제 상황, 미래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요. 또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수록 정부 지출에 경제에 의존해서는 안 되죠. 기업과 민간, C, 소비와 투자에 많이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리면서 소비 성향이라는 경제 용어도 같이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소비 성향이란 건 뭐냐? 사람들이 자기의 가처분 소득 중에 얼마를 쓰느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처분 소득이 100만 원인데 그 중에 80만 원을 쓴다. 그러면은 소비 성향이 100분의 80, 0.8이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소득이 한 달에 100만 원씩 1200만 원인데 그 중에 600만 원을 쓴다. 그럼 1200분의 600 아니겠어요? 0.5죠. 50%. 그게 소비 성향인데 평균을 해서 그렇게 쓰면은 평균 소비 성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별이 되는 것은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는 제가 전에 한번 한계 원리 말씀을 드렸는데, 한계는 늘어난 것 중에 얼마를 쓰느냐. 그러니까 이번에 긴급 재난소득처럼 100만 원이 늘어났는데 100만 원 늘어난 것 중에 얼마를 쓰느냐가 한계 소비 성향이에요. 100만 원 늘어난 것 중에 100을 다 쓴다.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이 1입니다. 100%예요. 80만 쓴다. 그럼 한계 소비 성향이 0.8 이렇게 되는 거죠. 한계 소비 성향은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비교해 보면은 누가 높겠어요? 저소득층이 높죠. 소득이 늘어난 거 거의 다 쓰게 되는 거죠. 고소득층은 소득이 좀 늘어나도 기존에 쓰는 수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성향을 얘기할 때는 평균 소비 성향, 한계 소비 성향을 구별하고, 또 경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한계 소비 성향이 중요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했을 때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가야 한계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이 많이 소비를 할 거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를 많이 해야 GDP가 올라가서 균형이 된다고요. 이런 정책적인 논리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어려우면은 누가 더 어려워지겠어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하고. 답은 저소득층이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고요? 여러 가지 논리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외계층, 저소득층은 기존의 재산, 부동산 또는 다른 사업소득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근로소득에 의존합니다. 그때그때 근로소득은 경제가 침체하면은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어때요? 일용직 특히 어렵죠.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면요, 저소득층의 소득이 많이 줄어들어요. 고소득층은 대체로 일자리가 안정돼 있고 근로소득 이외에도 다른 사업이나 재산이나 이런 데서부터 얻게 되는 소득이 많습니다. 최근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1사분기를 보시면은 여러분 그 표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분위, 2분위, 3, 4, 5 나눠졌는데 1분위라는 것은 하위 20%, 2분위는 20에서 40, 그 20% 구간으로 나눈 거예요. 그런데 하위 20%에 해당되는 가구의 평균 소득이 월 평균 한 150만 원쯤 되는데 전년 동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1분기에 가처분 소득이 지난번보다 3.9% 늘어났더라고요. 그런데 5분위 고소득층은 무려 8.3%나 늘어났어요. 소비 성향도 여러분 이 표에서 보시는 대로 평균 소비 성향은 1분위의 저소득층이 120%가 넘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120%? 소득보다 20%를 더 쓰는 거예요. 적자가 나는 거죠. 고소득층 상위 20%는 평균 소비 성향이 불과 53%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안 쓰고 저축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침체되면요, 항상 소득 분배가 더 악화돼요. 저소득층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침체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키고 저소득층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두 마리의 토끼, 두 마리의 새를 동시에 잡으려면은 경제가 일단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소득층의 소득도 올라가고 소득 분배도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현재 침체에서 벗어나서 경제가 성장하는 쪽으로 가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잘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가처분 소득과 소비 성향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